우리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나를 좀 심란하게 만든 여러 권을 한 번에 주제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영상도 있고, 왜냐면 스테이 완전 강추. 나름 뒤에는 뭐 파우치가 있어서 이 말이 사실 지금의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할까 말까 생각이 자꾸 들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넘어설 만큼 더 중요한 이유가 나한테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이 끝나가는 올해를 맞아서 올해의 땡땡 연말 정리, 연말 기록 같은 느낌으로 한 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총 10가지의 리스트를 뽑아왔고요. 저는 먼저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정리를 같이 한 다음에 따로 노트에다가 옮겨 적을 생각입니다. 저랑 같이 이야기해보는 이런 올해의 땡땡 키워드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짧게 단어 형식으로 적어도 좋으니까 아 나도 이런 순간들이 올해 있었지 하면서 같이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 올해의 컨텐츠예요. 제가 올해 5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상 몇 개를 뽑아볼 거예요. 첫 번째 요거예요. 친구가 정말 순수하게 현승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는 대답을 잘 못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좀 일기같이 글을 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됐을까? 라는 주제로.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무슨 영상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 글 써놓은 거 있지? 하고 그냥 친구한테 선물같이 주고 싶었던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수빈이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좀 놀랐던, 이 친구도 가끔 저한테 나 새벽에 그 영상 한 번 더 보고 잤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나를 좀 심란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어떻게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좀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가장 한 120%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만든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영화, 음악, 장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사실 되게 별건 없는데 스스로 되게 좀 재밌어 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올해의 선택입니다. 올해의 선택하면 뭐니 해도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사실 작년 12월에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그 선택을 오래 지치지 않고 쭉 잘 밀고 왔다는 점에서 슬쩍 올해의 선택에 한번 끼워 넣어봤어요.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한 것. 제가 이걸 할까 말까를 거의 2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할까 말까 생각이 자꾸 들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충분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할 거를 생각하지 생각보다 괜히 시작했네라는 후회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긴 하지만 그것보다 솔직히 더 빨리 할 수 있었어. 충분히. 내 고민을 오래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걸 했냐 안 했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지 내가 고민을 2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 시간을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아쉬울 뿐이지.
저는 너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뻔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두려움을 깨기까지가 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그 선택을 하게 됐냐? 그 욕구 단계 있잖아요.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런 생존과 안전과 소속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우리에겐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랑 관련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2년간 고민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인풋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뭔가를 내 안에서 꺼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 취향이나 내 자아가 단단해지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나서고 싶지 않은 그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 표현 욕구가 이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차고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게 쫙 넘어가는 순간이 되니까 얘를 내가 극복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걸 넘어설 만큼 더 중요한 이유가 나한테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은 나만의 표현 창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는 내 사명, 내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혼자 일기를 써도 되고 낙서를 해도 되고 말하고 싶은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해방감? 표현 욕구? 그게 좀 해소되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뭔가가 내 안에서 해소되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게 저를 계속 영상을 만들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올해의 책을 빼놓을 수 없다. 책 저기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여러 권을 한 번에 주제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영상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한 영상에 하나의 책만 파는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책을 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이 책에 심한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올해는 제가 이 시타르타를 꼽을까 스토너를 꼽을까 굉장히 고민 중인데 그냥 얘 둘로 뽑을게요. 올해 잘 읽은 베스트 책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 예정이라서 그때 이 책들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 둘로 뽑아놓고 넘어갈게요. 시타르타와 스토너. 다음 올해의 여행. 올해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탑3를 뽑아보자면 제가 상반기에는 일본을 갔다 오고 하반기에는 캐나다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북스테이 혼자 다녀왔던 거. 그 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저는 아주 집순이이기 때문에 여행도 엄청 좋아하거나 막 엄청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집이 더 좋거든요, 저는. 약간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제가 이렇게 딱히 큰 관심이 없는데도 예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2025년에는 캐나다를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잘 8박 10일 갔다 왔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다녀라. 오랜만에 다녀와 본 결과 1년에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가 원하는 곳을 갔다 오는 게 그 해를 대표해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돌아보니 다른 순간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새로운 곳을 방문한 기억이더라고요. 나에게 완전한 새로움을 줬던 경험들.
그래서 여행은 제가 다 뭐 친구, 가족이랑 다녀왔는데 북스테이를 제가 혼자 1박 2일 갔다 왔어요. 정말 너무 좋았다. 북스테이는 정말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겠다. 내가 혼자 가서 혼자 먹고 혼자 읽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혼자 자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힐링이어가지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북스테이 완전 강추합니다. 다음은 올해의 만남. 또 만남에 있어서 2025년이 저한테 아주 특별했던 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락을 하지 못했던 분께 용기를 내서 연락을 드리고 그 연락이 잘 닿아서 제가 10년 만에 그분을 만나 뵀던 해여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10년간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나름의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분이 나를 반겨줄까? 이런 무서움도 있었던 것 같고 기타 등등. 근데 그러다 보니까 7, 8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내가 오래 묵혀뒀던 것에 비해 너무 잘 풀리고 너무 단순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이 또 좀만 더 내가 일찍 연락을 드렸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랑 똑같은 거야. 오래 고민하다가 했어. 좀 더 빨리 해볼걸. 좀 더 빨리 연락드릴걸. 이런 후회를 인간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까 말까 생각이 들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냥 하자. 좀 오랫동안 고민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냥 직진하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재기 시작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핑계와 합리화가 끝도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그 폭발적인 용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또 막상 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더 마음을 빨리 가볍게 먹어볼 걸 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할까 말까 할 때는 고우다 라고 적어볼게요. 다음은 올해의 기록템. 또 저기 있어. 이 준비성이 너무 안 좋네. 내가 올해 무슨 기록템을 좀 잘 썼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독서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요 북시트 잘 썼습니다. 플라스틱 홀더로 이렇게 쫙 조여서 책의 두께에 상관없이 책 고정이 아주 잘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침대에 기대서 이렇게 무릎 위에 올리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용도라고 하거든요. 자기 전에 독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실 것 같고, 근데 저는 평소에 잘 사용한 독서대가 따로 없어서 책상에 앉아서 읽을 때도 이렇게 올리고 잘 읽거든요. 얘의 유일한 단점은 좀 부피 차지가 크다. 하지만 그 단점을 제외하고는 손도 자주 가고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목도 덜 아프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매트 깔고 요가를 할 때도 여기에 아이패드를 올려서 보는데 각도가 아주 딱입니다. 나름 뒤에는 요 파우치가 있어서 뭐 들었나? 뭐 들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인덱스나 포스트잇, 필기구 넣어놓는데 유용하다. 이거 빼야겠다. 올해 잘 사용한 기록템. 아니 잠깐만, 이건 기록템이 아니잖아. 기록템이 아니잖아. 독서템이잖아. 독서템으로 바꿀게요. 다음은 올해의 노동요. 노동요라는 단어가 너무 귀여운데 제가 수업할 때도 이 노래를 자주 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노래 뭐냐고 물어봐 주셨고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알람음으로도 설정해놨었어요. 이왕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전주를 들으면서 눈을 뜨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6분 40초나 되는 노래라서 무한반복을 시켜놓고 제가 올해 가장 사랑했던 노래입니다. 다시 그 다음 올해의 시. 제가 전에 휴먼이라는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근데 작가가 이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의 매우 팬인가 봐요. 목차가 에밀리 디킨슨 시의 구절로 지으신 거예요. 너무 신박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저도 책을 읽다가 처음 접하게 됐고, 이제 시를 이렇게 조금씩 소설에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저랑 감성이 좀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시선집 뭐 이런 여러 권을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삶을 그토록 달콤하게 한다. 책에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꽂히게 됐는데, 주로 시의 첫 행이 그대로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꽂힌 시라기보다는 꽂힌 문장에 가깝긴 한데, 제가 겸사겸사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도 소개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9번째, 올해의 습관. 습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좀 올해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 게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상대방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내가 좀 더 참고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참고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다 그게 제 안에 쌓이거든요. 제가 오래 많이 쌓아봤는데 그게 오래되면 내 마음이 이제 썩어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겠다 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서운한 부분이 있고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마음에 썩혀두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말하기 힘들어? 그럼 내일 말해. 내일 힘들어?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말해. 되게 주로 제 생각에는 너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소심하고 좀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습관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을 바로 바꿔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말 안 하고 살면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말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가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나랑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게 될까봐 내가 말 안 하고 참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결심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이 어렵지, 이게 3번, 4번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고 좀 수월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덕분에 올해 많은 순간들에 그런 묵은 때를 씻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미루지 말고 하세요. 이제 마지막. 어지러워. 올해의 문장. 올해 1월부터 이 2가지의 문장을 올해의 슬로건처럼 딱 세워놓고 제가 올해를 잘 보내왔는데, 우연히 본 거라서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일단 한다, 그리고 계속한다, 그러면 바뀐다 라는 문장이었고, 두 번째는 원해의 독백이라는 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지금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 있다. 언젠가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대체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뭘 잘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 뭔진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이다 라고 느껴지는 때를 기다리느라, 그리고 그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그 묘한 고집을 부리고 미루다가 첫 발조차 못 떼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생각이 있다니. 지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는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니. 이 말이 사실 지금의 나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다 부족한 것 같고 다 별로인 것 같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 싶어도 이것들이 지금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지금뿐이니까. 그래서 자주 이 말을 되새기면서 올해를 지나온 것 같아요. 이 두 문장을 합쳐서 통합해서 저는 더 짧게 지치지 말자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올해 제가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다독인 말이 지치지 말자보다도 지치지만 말자였어요. 지치지만 말자.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든 질질 끌려서 버텨오다가도 어느 순간 나 너무 지치는데? 하는, 왜냐면 분노도 아니고 어떤 체념에 가까운 그런 지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 누군가의 관계에서 손을 놓게 되고 내가 해오던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두려움, 불안한 거, 조급한 거,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도 지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한번 들면 그냥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 괜찮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만 말자.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열정으로는 시작했지만 그 연료가 언제나 활활 타오르기는 어렵잖아요. 가끔은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취준하시는 분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고 시작했잖아요. 그때 약간 주문처럼 다 괜찮다. 지치지만 말자. 라고 말해보세요. 자꾸 되뇌다 보면은 놀랍게도 딱 내가 지치기 직전까지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지치지만 말자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또 아주 지친 것까지는 아니니까 또 다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요만큼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또 다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런 패턴으로 이 주문을 가지고 올해 나가 떨어지지 않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잘 쭉쭉 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효과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제가 10가지의 회고 리스트를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기록에 관해서 항상 하는 생각은 정말이지 우리는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 까먹는다. 1년 1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고 막 정신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순간들을 잊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까먹고 살아도 이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기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꼭 지치지 않고 잘 달려온 각자의 2025년 잘 정리하면서 뭔가 올해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 하나만 꼽아봐도 그 순간이 2025년의 나로 내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지치지 않을 2026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한 거 노트에 옮겨 적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